네, 얼마 전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음주운전 측정과 관련해서 경찰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1963년에 개원한 이 여성 전문 병원이죠. 제1병원이 외래 입원 진료와 검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폐원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산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음주운전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게 뭐 음주운전 하다 보면은 되게 거부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2016년 5월, 그러니까 2년 전이었는데요. 음주운전하던 오 씨란 분이 음주 측정기가 있으니까 인근 지구대로 가자. 이거를 거부했는데 1, 2심에서는 불법 체포라고 봤는데 대법원이 이걸 바꿨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음주 거부를 하게 된 사연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예. 본인 스스로가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면서 어떤 차와 시비가 붙어서 상대 차량을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본인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음주 측정이 아니라 음주 감지기 이제 측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음주 감지기로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음주를 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됐고요. 예. 그랬더니 경찰서에 가서 정확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자라고 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를 했는데 예. 이게 4차례 정도 이제 요구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거부를 했고 정 안 되니까 인근 지구대에 가서 경찰이 그럼 그 음주 측정기를 직접 가져오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5분 동안 이 오 씨를 잡아두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음주 측정기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은 결국 거부를 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는 이제 음주 측정 거부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 남성은 나를 5분 동안 붙잡아 놓은 것이 불법 체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불법 체포 상태에서 내가 음주 측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1, 2심에서는 불법 체포로 그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5분 동안 이 사람이 음주 측정기를 갖다 대고 음주 네. 측정을 하기 전에 잡아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체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봤는데 예.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음주 측정기가 아니라 음주 감지기를 대고 측정을 했을 때 그때 이미 사실은 이것이 음주 측정 거부의 일환이었다라고 이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주 감지기도 사실은 이제 측정 거부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음주 측정이 거부한 시점이 언제부터냐가 예. 이제 판단이 조금 갈려지게 된 이유로 보이고요. 일단은 대법원에서는 불법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음주 운전을 한 것도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 남성 측에서는 단속하는 경찰이 음주 측정기를 챙겨가지 않은 부분을 과실로 지목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이 나왔습니까? 사실은 이제 보통 경찰들이 단속을 할 때 음주 측정기까지 구비를 해놓는 상황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인근 지구대에서 지금 측정기를 가져오는 시간 자체가 5분이 걸렸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구대에 측정기가 구비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감지할 수 있는 그 감지기만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음주 단속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주 단속에 걸린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나랑 시비가 붙은 차량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신고를 했다가 예. 그랬다가 감지기를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사실은 음주 측정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사건 자체가 뭐 경찰의 명백한 과실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 그러니까 보입니다. 이제 음주운전을 본인이 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서 경찰이 자세한 측정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별하는 그건 가지고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의무를 태만하게 했거나 위반했거나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주 단속을 할 때는 사실상 음주운전을 하는 차들이 많이 적발될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다 이제 인근 지구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것이 사실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비효율적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과실을 뭐 물을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그런 음주 측정하던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뭐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음주 감지기를 가지고 그냥 측정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이 주장했던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겠고, 근데 재판부가 1, 2심이랑 대법원이 이렇게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는 이제 3심제이고 예. 1, 2심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판단을 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위주로 이제 판단을 하지만 대법원은 그것보다 더 이제 법률의 오류가 있는지, 그러니까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1, 2심에서는 다르게 해석한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파기환송을 해서 대법원이 직접 뭐 유죄다 무죄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유죄 취지로 판단을 하라라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2심에서 다시 이제 대법원이 지시한 대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대법원에서는 일단은 음주 감지기 측정에도 거부를 한 것 자체도 음주 측정 거부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새롭게 내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음주 측정 거부라는 것은 형량이 어느 정도로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면 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내가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되지만 예. 하지만 음주 측정 거부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거의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네. 대부분 사실은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을 하면서는 공무집행 방해도 같이 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상대로 뭐 폭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예. 그렇다라고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주 측정에 걸려서 음주운전이다라고 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형량이 훨씬 더 가중됩니다. 이 결과적으로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면허 취소가 될 거를 그렇게 거부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부분은 이제 내가 얼마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뭐 음주 측정도 거부하고 공무집행 방해도 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로 뭐 어마어마한 벌금을 낼 수도 있는 것이 거기에 더불어서 아니면 뭐 집행유예형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내가 그냥 형사처벌을 별도로 그렇게 추가적으로 강하게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내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함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전과 기록에 남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윤창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만 뭐 여전히 하루 평균 400건 이상이 적발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이 좀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어떤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치게 하거나 어떤 인명피해를 발생케 했을 때 내가 더 이제 가중처벌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경찰이나 이제 정부도 뭐 아예 음주운전으로 보는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자체도 이제 기준점을 내리고 그 추세로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그런 경찰들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지 간에 다 응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사실은 행정처분을 받고 내가 일정 정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요즘 추세 자체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자라는 것이 추세이고 예. 경찰도 어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구속 투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실 언론에서도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국내 첫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죠.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었는데 제1병원이 상당히 이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외원 입원 진료도 그렇고 검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병원이 사실상 폐업 위기다라고 봐도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은 환자들에게 문자 발송을 통해서 일체 진료라든지 아니면 뭐 독감 백신을 뭐 맞는다라든지 뭐 어떤 필요한 검사를 한다라든지 이것이 일체 불가하다라고 지금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상황이고요. 지금 보이는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검사가 예정돼 있던 산모들이 굉장히 타격이 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예정된 날짜에 반드시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만약에 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다른 병원을 또 예약할 시간을 충분히 줬느냐라는 지속적으로 또 것도 모니터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은 뭐 환자들의 굉장히 이제 불만이라든지 신뢰가 많이 이제 하락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외래 진료라든지 셔틀버스 운영도 완전히 지금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뭐 2012년 이후에 굉장히 분만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 수가 자체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네. 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복잡한 속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 제일병원 이사장이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방배경찰서에서 이제 17일에 이 이사장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혐의는 이제 업무상 배임과 그리고 이제 사문서를 위조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제일병원을 뭐 증축, 개축하는 데 있어서 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담보대출을 받게 되는데 공사비 자체를 굉장히 부풀렸다라는 것이 지금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네. 한 1,000억 원대의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일단은 공사 비용 자체도 부풀린 것도 문제지만 그 대출 금액 자체에서 수백억 원대의 이제 배임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지금 노조들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노조 고발로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된 것이고요. 이사장은 그에 따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사문서 위조까지 들어가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사하고 재단이기 때문에 이 이사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그 재단에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재단에 어쨌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이라든지 이런 적법 절차가 필요했는데 네. 그 부분을 마치 의결이 된 것처럼 이제 문서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다라는 점까지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배임과 사문서 위조로 지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좀 뭐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 노사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장이 또 이렇게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노조도 양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임금 삭감을 거부하면서 파업을 또 벌인 것도 큰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지난 6월에 전면 파업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한 차례 이미 환자들의 이제 불편을 겪은 상황이었고요. 예. 사실은 이제 노조와 이제 경영진의 갈등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까 이런 파업 이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병원에 다니고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네. 환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급성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진료의 연속성도 필요할 텐데 예. 그 부분이 가장 피해가 클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가장 주요하게는 이사장에게 그 화살이 돌아가 있지만 거기에 예. 더불어서 여러 가지 뭐 파업이라든지 노사 갈등도 이 병원 폐업 수순에 그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을 짚어봤습니다만 일단 당장 이 병원에서는 진료 기록을 떼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고 또 뭐 아까 말씀하신 이런 연속성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휴원하는 기간에 인수자가 없게 되면 이 병원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 기록을 떼야 내가 지금까지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를 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뭐 인수자를 물색을 하고 있다라고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유력한 인수자가 사실은 있었는데 그 인수자가 이제 막판에 마음을 바꾸게 되면서 지금 또 이제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1병원 측에서는 올해 안에 인수자를 선정을 하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 나가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 어차피 뭐 이번 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새로운 인수자를 찾든지 아니면 이 인수자의 마음을 뭐 돌리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뭐 제1병원 측에서는 폐업을 논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라고는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네. 적어도 폐업은 아니더라도 휴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근무가 가능한 의료진과 뭐 간호사들이 다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1월까지가 계약 기간이어서 사표를 이미 다 제출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사실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는 상황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당분간 아마 휴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 부지런히 또 인수자를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고위험 산모고 이제 곧 출산 앞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될 텐데 실제적으로 뭐 병원 바꾸면 되지 않겠냐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담당의와의 교감도 그렇고 또 심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이제 태아와 산모한테도 모두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회사 사정 때문에 병원 사정 때문에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지금 등장을 한 그럴만 상황이고요. 하겠네요. 예. 제1병원 이제 다니고 있는 산모들이 이건 정부 차원에서 정말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청원을 독려하는 글도 사실은 뭐 맘카페 위주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1병원 상황이 응급실만 오픈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응급실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로만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 뭐 휴일은 진료를 안 한다고 하니까 네. 산모들이 일단은 본인 스스로 지금 가장 급하기 때문에 네. 다른 병원을 찾아서 일단은 전원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일단 의료진들이 본인의 이제 책임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전원 의뢰를 좀 명확하게 해준다라든지 그리고 적어도 저렇게 진료 기록을 떼려는 그 환자들이 몰려서 이렇게 지연되는 상황만큼은 조금 원활하게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